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초보용 홈네트워크 퀵가이드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I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하다 보면 결국은 IP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IP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오른쪽 위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꼭 해야 될 건 나의 모뎀이 주는 IP가 공인 IP인지 사설 IP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062 한 대만 달고 모든 걸 그 밑에 물릴 때는 이 IP에 대한 거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WOA 있었고요. VPN 이런 것도 있었고 원격 데스크탑 그리고 DDNS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나의 062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모뎀이 할당한 IP가 공인 IP인지 사설 IP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결국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통신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른쪽 위 링크를 확인을 하시고요. KT는 공인 IP입니다. SK와 LG는 기본적으로 사설 IP예요. 그리고 오늘 링크는 못 달아드렸지만 그에 따라서 KT와 SK, LG는 모뎀의 스타일도 조금 다릅니다. KT는 모뎀이에요, 그냥. 기종에 따라서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모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K와 LG는 모뎀이자 공유기입니다. SK와 LG는 사설 IP를 할당하거든요. 자, IP를 확인을 했으면 실제로 외부에서 접속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링크를 달아봤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왜? 공인 IP니까. SK와 LG가 문제인데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K와 LG 같은 경우는 모뎀이 공유기 역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뎀 겸 공유기를 브릿지 모드로 바꾸는 방법, 아니면 포트 포워딩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물리적으로 장비를 배치하는 건 맨 마지막에 하지만 상황 파악을 제일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상황 파악의 첫 번째 단계가 단자함 확인이거든요. 단자함을 딱 열었어. 그런데 이 모양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쁜 단자함 모양이 아니라 정체 모를 이런 블럭들이 있을 때, 얘를 원템 블럭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원템 블럭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결국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에 불과해요. 랜 커플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나의 단자함이 원템 블럭이야.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일인데 전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220V 전원을 공급하는 게 최선입니다. 보통 원템 블럭이 전기 분전함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전함에서 220V 전원을 따오는 게 최선인데 도저히 전원을 빼올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PoE라고 랜선을 통해서 전원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랜선이 결국은 전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패시브 어댑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PoE 장비가 따로 있어요. 공유기나 또는 CCTV 그런 것들은 PoE 장비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허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장비들은 살짝 고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링크는 패시브 어댑터라고 해서 가장 저렴하게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상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원하는 기능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당연히 인터넷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속도는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프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경우에 따라서 허브 같은 걸 연결을 했는데 속도가 100메가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초보용 홈네트워크 퀵가이드를 해봤습니다. 사실 좀 빠진 게 많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영상당 링크가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가장 좋은 건 시간 나시는 대로 제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1번일 거예요. IT 컴퓨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랜섬웨어 감염됐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행히 C 드라이브는 괜찮았는데 D 드라이브와 E 드라이브, 그리고 물려있던 외장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호화가 됐어요. 이것저것 어떻게 해보다가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해버렸는데,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있거든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암호가 걸리는 거예요. 락트 된 건 전부 다 암호가 걸린 거거든요. 어디를 들어가 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데이터 파일들을 다 이렇게 잠그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 보시면 실행 파일은 또 잠기지 않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고, 폴더마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How to decrypt. 여기도 How to decrypt.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게 뜹니다. 돈 내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이걸 풀 수가 없을 거다.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 시간을 끌수록 몸값은 점점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뭐 꼼짝없이 제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건 이제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대요. 몸값을 냈어. 근데 안 풀어주는 거야.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몸값이 너무 비쌉니다. 뭐 몇십만 원 그러지 않아요. 최소 몇백, 몇천. 물론 제 소중한 파일들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또 돈을 지불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돈도 없고, 제 업무와 관련된 파일들도 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인생의 큰 교훈을 얻은 거다 생각을 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바이러스는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되는데 랜섬웨어는 진짜 답이 없어요. 아무튼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뭐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중, 3중으로 항상 백업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사실 저는 백업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필 한 달 정도 백업을 안 했단 말이야. 한 달 전에 백업한 게 있겠네. 그 백업 파일까지 암호화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백업을 하시면 아예 다른 곳에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업이 끝나면 네트워크를 끊어버려야 돼요. 외장 하드로 하시든지 아니면 나스로 하시든지 백업을 하신 다음에는 다음 백업을 할 때까지는 연결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